최근 시장에서는 알루미늄 관련주, 차량 경량화 관련주 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왜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경량화를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 배경에 보면 환경적인 문제와 또 연비 절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의 가치는 이러한 것들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그 관점에서 오늘은 알루미늄 관련된 시장 그리고 차량 경량화 관련된 산업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합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알루미늄 관련된 소재 연관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좀 추세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 중에서도 알루미늄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예, 이게 예. 알루미늄이 생산을 할 때 전기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지금 그쵸.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이제 감산, 공장 폐쇄 얘기가 또 나왔어요. 전력이 부족하니까 가장 그 중요한 건 공장을 그거예요. 멈춰라. 전력이 부족한 이유는 가스 원유값이 워낙 많이 비싸다 보니까 가뭄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에서 지시하면 그냥 시행을 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니까. 닫아라면 닫아야죠.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쓰촨성 쪽에 그 알루미늄 공장이 있는데 가장 큰 공장이에요. 네. 이게 한 100만 톤 정도 좀 생산한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임시 폐쇄가 됐어요. 예, 폐쇄가 됐고 전체적으로 중국 생산량은 한 20%까지 감소하는 그런 영향.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유럽 쪽도 한 120만 톤 정도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네. 그 정도 돼서 감소를 한다. 그래서 지금 전기료 급등, 원자재 이제 원유 문제, 전기료 급등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에 큰 방해가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알루미늄 가격이 상당히 급속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쵸. 실제적으로는 미리 그렇죠. 오르고 안 올라요. 최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 3월 말에 피크를 쳤는데 톤당 2,900 정도 하다가 이게 최근에 7월 말 8월 초에서 1,500까지 떨어져요. 그러다 지금 1,750 정도에 지금 약간 네.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공장이 폐쇄되고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올라야 되는데 거꾸로 가격이 빠진 이유는 이게 경기 침체하고 또 영향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가격은 올라가서 공장도 폐쇄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그거를 쓸 만한 수요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거의 같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거꾸로 가는 영향이 좀 나타날 필요가 있는 상황도 되는데 네. 지금 이중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알루미늄 이제 회사들이 몇 개 안 돼 많진 네. 않아요. 나온 게 조일 알루미늄, 사마, 남선, 알루코 몇 개 안 되는데 그쪽들의 실적은 상당히 상반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또 좋아지는 쪽도 있고 어느 쪽은 재고 영향으로 나빠지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고 상당히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조금 받긴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다른 알루미늄 회사는 또 상대적으로 영향을 또 못 받는 거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1분기가 엄청 좋았어요. 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08억인데 작년에 흑자로 전환했는데 183억이 온기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실적을 넘었었어요. 2분기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런 영향으로 아마 연초에 많이 올랐던 조일 알루미늄이 웬만큼 횡보를 하다가 최근 이제 한 6월 말 7월 저점을 찍고 최근 2달간 횡보를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거에 영향해서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그 큰 문제 속에
쪽에서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이런 차량 경량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를 좀 많이 받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이런 알루미늄에 대한 소재, 그리고 차량 경량화 이런 종목이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한 수혜에 있어서 좀 크게 받을 만한 종목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알루미늄이 우리가 이제 경량화 얘기 쪽에서 많이 경량 네. 알루미늄에서 이제 경량화 차량 경량화 쪽에서 많이 쓰는데 그렇죠. 최근의 추세는 알루미늄 쪽보다는 플라스틱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도 이제 아주 탄소 섬유에서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선 알루미늄의 내구성보다 훨씬 뛰어난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량 경량화 그러면은 과거에는 경량 알루미늄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미 뭐 1년 이상, 몇 년 이상 지났는데 그 탄소 강화 플라스틱 쪽으로 지금 가는 쪽으로 세계적인 지금 추세가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특히 전기차 쪽에서는 뭐 내연기관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차량 자체가 가벼워질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량화 시켜야 차량 연비도 좋아지고 친환경에도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는 쪽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무게를 줄여가지고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세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량 경량화가 틈새 시장으로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차량은 경량화시키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높이는 이런 그러니까 강화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고성능 플라스틱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좀 이제 말씀드렸던 그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라는 약자를 쓰는데 이런 쪽에 지금 얘기가 되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유럽의 가장 큰 BMW, 아우디 뭐 예, 뭐 스포츠 중에서 네. 포뮬러 스포츠,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유럽은 엄청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포뮬러 자동차를 보통 우리가 F1, 대표로 F1. 예, 네. 머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계예요. 네. 거기에 보면 그다 플라스틱 강화, 탄소 강화 플라스틱 차체 자체가 가볍고 성능은 좋아야 네. 되고 뭐 이런 쪽에서 보면은 그런 쪽이 이제 미래차 쪽으로 계속 오다가 보면 그쪽에 다 그쪽으로 이제 범퍼 같은 거 씌워야 되고 네. 차량도 씌워야 되니까 그쵸. 그런 쪽이 계속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 이제 BMW나 아우디, 렉서스 등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주로 많이 점점 더 차용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강철과 비교했을 때는 약 2분의 1 정도 무게가 적지만 그 인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철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다고요. 저는 우리가 플라스틱 하면 굉장히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이런 가공 기술이 있는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차량 경량화라고 했을 때 관련된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알루미늄 관련, 네. 그다음에 이제 탄소,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 보면은. 경량 알루미늄 관련해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알루코, 대호, AR, 삼기 이런 회사들이 차량 관련 경량화 대표 주자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그 강화 플라스틱 쪽으로 보면은 코롱 플라스틱, 그다음에 에코 플라스틱, 코프라, 한국 카본 이런 게 이제 플라스틱 쪽의 경량화 쪽으로 차량 관련해 갖고 지금 대표적 주자로 나오는데. 실제로 주가 움직임 보면은 알루미늄 관련 차량 부품 관련주는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네. 많이 좀 죽어 있고 다운 사이클 쪽으로 가고 있고 크게 실적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플라스틱 관련 쪽으로는 상당히 좀 시세가 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알루미늄보다는 플라스틱 쪽으로 차량 관련해서는 가는 게 맞겠다. 그쪽을 관심을 갖자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아무래도 그쪽에 플라스틱 관련 향후에 지금 자동차도 있지만은 그 UAM이라고 해서 네. 그 도심 내 항공 있잖아요. 그쵸. 이동수단 그런 쪽에도 지금 아니 왜냐하면 이건 뜨는 거니 가는 거는 연비가 문제지만 뜨는 거는 가벼워요. 가벼워야지. 그래서 사람이 한 명 탈 걸 두 명 탈 수도 있고 그쵸, 여러 명이 그쵸.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지금 도심항공 쪽에서는 더 네. 필요하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개발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 확장성을 본다면은 그러네요. 이런 쪽의 가능성은 더 크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관련 기업들 중에서 에코플라스틱이 단기적으로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오늘 장에서도 장중 변동성은 있지만 여전히 7% 넘게 오르고 있어요, 고모님. 네. 이 종목의 상승 배경은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눴던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 기대감 반영되는 거고 이 종목이 오른 게 네.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올 초부터 그때 좋아요. 그때 네. 얘기 나온 게 뭐냐면 현대차 그 조제 공장 있죠, 전기차 네. 공장 있잖아요. 거기 협력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면서 그 아이오닉 시리즈의 전용 범퍼를 납품하는 그런 쪽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그 공장, 그 조지아 공장 옆에다가 자체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로서는 그 정도 언지를 주지 않으면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적으로 납품 어떤 그 오다를 받았거나 네. 뭐 계약이 있지 않고는 이 회사가 하다가 현대에서 나 그만 딴 데서 납품 받을래 이러면은 공장 받았다가 뭐 다른 회사로 미국의 다른 회사 납품할 수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 정도의 언질 정도라면 단독 납품 정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이 회사가 국내 최대 그 자동차 부품과 플러스 부품 관련 업체예요. 그래서 거의 범퍼 관련해서 거의 55% 이상 지금 국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상당히 알찬 회사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그 성장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인고모님께서도 관련된 종목 중에서 탑픽을 꼽으시라면 이 종목을 예. 뽑아야 돼요. 꼽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오르긴 했고 네. 그 경량화 관련해 갖고 가장 빠르게 오른 건 맞아요. 네. 맞지만은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미 좀 시작은 했지만은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심 가져야 되고 최근 움직임도 보면은 네. 일단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장중에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상당히 강해요. 그러게요. 계속 올라가요. 예, 이게 뭐냐면은 전날 샀던 사람이 아침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차익 매매를 했는데 그거 어느 정도 빠질 때 계속 받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중에 손바뀜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과거처럼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매집을 해서 거래량 없이 끌고 가는 거는 과거의 모습이라면은 지금은 거래량이 활발하게. 터지면서 장중에 손바뀜이면서 올라가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최근에 뭐 여러 그 뭐 태풍들이 막 올라오지 오늘도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바닷물의 수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올라가는데 기존의 에너지가 과거에 어떤 매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게 거래가 되면서 에너지가 생겼다 그러면은 가격 자체도 싸고 실적도 좋고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작년 영업이익이 277억이 나서 적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111억, 2분기에 115억, 올해 말까지 가면 한 450억 정도 2배 나온다. 가까이. 그러니까 실적이 다른 회사에 비해 다른 회사가 나쁘진 않지만은 네. 월등히 앞서고 있고 가격 자체가 아주 싸게 지금 현재 자체로 싸고 이런 쪽이라면은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퍼가 5.8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퍼를 10배 본다면은 거의 현재 가격에서 한 8,000원 정도 대응하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탁배 종목 마지막으로 에코플라스틱 들어봤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경량화 관련한 이야기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